평소 독립영화를 얼마나 접해보셨나요?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독립영화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색다른 시각과 개성을 담은 작품을 만나보며 새로운 영화의 지평을 열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독립영화의 세계로 안내할 덕성여자대학교 이사학번 장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수민 씨와 함께 독립영화의 세계를 안내할 이사학번 이채원입니다. 그런데 수민 씨, 독립영화의 세계를 안내한다 하셨는데 독립영화 좀 아세요? 채원 씨, 제가 독립영화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래요? 저도 독립영화를 좋아하는 만큼 오늘 수민 씨와 함께 나눈 대화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독립영화의 사전적 정의는 이윤 추구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일반 상업영화와 달리 창작자 의도가 중시되는 영화인데요. 뜻이 너무 딱딱하지 않나요? 조금 더 쉽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정의해보는 건 어때요? 좋아요. 그럼 저부터 먼저 해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독립영화는 체계에서 벗어난 영화예요. 일반 상업영화 체계, 즉 영화의 제작, 배급, 선전을 통제하는 주요 제작사의 소수독점에서 벗어나 있으니까요. 그리고 독립영화로 영화의 세상에 발을 들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신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새로움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 다소 파격적인 면이 있죠?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파격조차 독립영화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파격적이기 때문에 예술적인 시도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체계에서 벗어난 영화란 말에 너무 동의해요. 사실 우리나라의 독립영화는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작품들로 시작했는데요. 검열을 받지 않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당시 정권이 추구하는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다루곤 했죠. 그렇게 독립영화가 시작되어서 그런지 오늘날의 독립영화도 일반적이지 않은 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채원 씨, 독립영화 좋아하신다더니 말씀하는 것만 들어봐도 독립영화에 관심이 아주 많은 게 느껴져요. 수민 씨도 만만치 않은걸요? 이제부턴 독립영화의 특징들에 관해 채원 씨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이미 정의 설명해서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더 구체적이고 다루지 않았던 특징들에 관해 얘기해볼까요? 일단 독립영화는 대체로 낮은 예산으로 제작되는 영화인 만큼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방법이 사용된다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죠. 적은 예산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독립영화만의 실험 정신이 돋보이곤 합니다. 비정형적인 카메라 앵글이나 극단적인 색상 조합, 비정상적인 편집 기법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세트를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소를 찾아내야 촬영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덕분에 더 사실적이고 컨셉과도 잘 어울리는 장면이 탄생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수민 씨가 생각하는 독립영화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럼 저는 채원 씨가 말했던 독립영화만의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해볼까요? 가장 먼저 독립영화는 대규모 자본의 지원을 받지 않는 만큼 주류 문화에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덕분에 민감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이나 비판을 드러내는 데에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죠. 독립영화 제작자들은 소외된 집단이나 소수자들의 모습을 담는 데 집중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화적 시각을 넓힘과 동시에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마이너하게 소비되는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주제 역시 자주 다루는데요.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거나 삶의 의미, 인간 존재의 본질 등을 탐구하는 영화를 제작하여 관객들에게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와, 저 진짜 이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누군가 얘기하는 건 언제나 설레는 것 같아요. 수미 씨도 그렇죠?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럼 저부터 먼저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제가 추천할 작품은 매기입니다. 매기는 2019년 이옥석 감독에 의해 제작되었고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고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이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대사가 바로 내가 개를 고양이라고 우겨도 믿을 사람은 믿고 떠들 사람은 떠든다이죠. 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해였던 순간도, 거짓인 줄 알았는데 사실이었던 순간도 누구에게나 일어나는데요. 이옥석 감독은 이런 관점을 사실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다라는 보편적이며 철학적인 문장으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아, 맞다. 영화에서 싱크홀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싱크홀은 의심의 굴레로 빠지는 구덩이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요? 좋은 해석인데요?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본다면 싱크홀은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건 왜죠? 그 이유는 영화 속에서 싱크홀이 발생하여 일자리를 얻게 된 청년들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나올 줄 알았으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안 했지 라는 대사인데요.
싱크홀은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특별한 재난이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한 하나의 위험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옥석 감독님은 발 앞에 싱크홀이 있는 듯 위태롭게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하셨기도 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수민 씨, 광어도 있고 연어도 있고 고등어도 있는데 왜 하필 영화 제목이 매기일까요? 그건 바로 매기는 지진을 감지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기 전에 매기가 어항에서 뛰어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전조 현상을 매기가 직관적으로 알아채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가혹하게 흔들리는 주인공의 곁에 매기가 함께하며 주인공과 관객들의 안내자가 되어줍니다. 와, 영화 제목에 그런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럼 이제 수민 씨가 매기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옥석 감독님은 매기가 단 한 장면이라도 일상생활에서 문득 떠오르는 작품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믿음과 의심, 우리 사회의 이면을 독특하고 재치있게 풀어낸 매기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매기 추천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의심의 구덩이에 빠졌다고 느끼신다면 얼른 그곳에서 빠져나오세요. 다음으로 제가 추천할 작품은 정지우 감독의 4등입니다. 수영을 좋아하지만 대회만 나가면 만년 4등인 초등학생 준호가 엄마의 닭달의 새로운 코치를 만나게 되면서 엄한 체벌에 시달리는 이야기입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한 작품으로 자식에게 1등만을 강요하는 극성 부모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죠. 저도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영화 속 엄마는 아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준호에게 폭력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못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엄마만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1등이 아니면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생각이요. 맞아요.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엄마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엄마는 이걸 해줘야 한다. 엄마라면 당연히야 같은 말들 때문에 아이가 성공하지 못하면 엄마의 탓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정말 큰 문제이죠. 그리고 4등에서는 폭력이라는 주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준호의 코치는 체벌을 일삼았는데 사실 그도 수영선수이던 시절 맞아가며 운동했던 과거가 있었죠. 그리고 준호는 이제 자신의 동생에게도 폭력을 사용하는데요.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이 현실과 너무도 유사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씁쓸했어요. 4등에서는 우리나라의 성적지상주의의 비판의식을 일깨우면서 동시에 체벌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폭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죠. 그래서 4등이 우리나라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은 꼭 봐야 하는 영화로 여겨지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4등을 추천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누군가의 억압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을 찾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서 준호는 수영을 포기했다가 텅 빈 수영장에서 홀로 자유롭게 헤엄칠 때 훨씬 행복해하며 다시 수영을 갈망하게 되었죠. 그러니 여러분도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하는데 최고와 1등은 중요치 않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독립영화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는데요. 사실 오늘의 목적은 여러분이 독립영화와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독립영화와 가까워지는 방법을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가장 먼저 첫째, 다양한 OTT 플랫폼에서 독립영화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왓챠, 티빙에서도 즐길 수 있죠. 게다가 독립영화만 전문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디포럼, 인디스토리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쉽게 독립영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공간 이용하기. 독립적인 문화공간에서 독립영화와 관련된 이벤트를 자주 개최하고 있고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 서울 아트시네마, 시네큐브 등에서 독립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공간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셋째, 영화제에 다녀오기. 서울 독립영화제는 매년 개최되는 역사가 깊은 영화제로 올해로 벌써 50회를 맞이합니다. 한 해 동안 만들어진 다양한 독립영화를 아우르고 재조명하는 국내 경쟁 독립영화제는 새로운 영화를 발굴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데요. 올해에는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개최된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 독립영화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독립영화의 여러 정의에 관해 알아보고 독립영화만의 특징, 그리고 저희가 추천하는 영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독립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3가지 방법도 알려드렸죠? 네, 맞아요. 수민씨, 마무리하기 전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께 독립영화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다시 독립영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독립영화를 좋아하는지,
곰곰이 상기시켜보는 것도 즐거웠고 저만큼 독립영화를 사랑하는 채원 씨와 다양한 이야기 나눈 것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채원 씨는요? 저도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구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독립영화가 담고 있는 강렬한 메시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의 관심이 독립영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화면에서 큰 꿈을 키워가는 독립영화 여정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더구 여러분들께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독립영화의 세계 진행자 장수민, 이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